거래량이 드디어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집에만 계십니까? 움직이십시오. 돈을 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거래량이 3월달 거래량이 드디어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1월부터 변곡점, 시장에 변곡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1월 달부터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월 거래량이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자, 4천 건 거래량 돌파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것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세미나 먼저 공지할게요.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 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입니다. 사업성과 입지 가치가 좋은 서울투자처 전격 공개.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라면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어떻게 집값이 떨어집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강남 압구정동 같으면 정고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제가 상저하고의 시장이라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올 하반기는 거래량이 더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지금 오는 그런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가 좋은 사업성 입지 가치 서울투자처 전격 공개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고요. 투자를 지금까지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오시면은 아마 획기적인 또 하나의 전환기가 전기가 되실 겁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은 10명이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자, 세미나 오셔서 시장 흐름 정확하게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십시오. 자, 추세를 알아야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방향성입니다. 추세, 흐름. 이거를 추세를 흐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추세를 알아야 시장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이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 추세도 모르고 무조건 하락 시장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추세가 상승 추세야. 이렇게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죠. 추세가 상승 추세면은 항상 정부에서는 규제라는 걸 하죠. 규제.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가격은 너무 올라도 문제고요.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렇게 항상 그냥 소비자 물가보다 조금 더 약간 더 오르는 그런 수준의 가격 상승 이 정도 아니면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이것도 상당히 정부에서 싫어하는 거죠. 근데 막 폭발적으로 오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규제가 있기 마련이죠. 이게 시장이 지금 상승 시장인데 규제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규제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이게 되지만 이 규제의 효과가 3개월에서 5개월, 길면 5개월, 3개월에서 5개월밖에 못 가고요. 3개월에서 5개월은 이렇게 빠지다가 원래의 흐름은 뭐예요? 상승 시장이었잖아요. 상승 추세.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게 바로 이게 하나의 추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는 너무 떨어져도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자산 한 70%가 부동산 자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도 또 이게 경제에 상당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죠. 규제 완화하고 막 공급 막 늘리고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하락 시장에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이 부양의 효과 때문에 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지만 역시 이것도 3개월에서 길면은 5개월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원래 추세는 뭐예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간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추세를 알아야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면요. 또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CS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를 보면 흐름이 또 보입니다. 이 지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지수는 뭐냐면은 미래 집값의 선행지표예요. 미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1년 후에 주택가격이 떨어질까 오를까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 선행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 지수라고 합니다. 100보다 크면요 1년 뒤에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다. 100보다 작으면요 1년 뒤에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주택가격 전망지수입니다.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우리가 잘 보고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이제 과거 예시인데요. 자, 2013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2013년도 시장이 바닥이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목을 놓아 외쳤던 때가 2013년도입니다. 자, 2013년도에 한남뉴타운, 부가인뉴타운, 아현뉴타운 이런 데들 집값 형편없었거든요. 부가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천짜리도 있었어요. 이런 시절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기사들 보면요. 전문가들이 2013년도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사야 된다고 강하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2013년 1월 달에 100 이하예요. 94. 2월 달 95. 그러더니 3월 달이 되니까 100일 드디어 100을 넘어갔습니다. 100 이상이면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계속 올랐죠. 계속. 자, 그런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이 전세가 비율이 60%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60%가 넘어가게 되면은 매매가가 오른다라는 통설이 있죠. 2013년도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의 비중이 60.2%가 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60.2%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60%가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9월달이었어요. 9월달이 113이었죠. 113. 가장 높은 시기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60.2%가 되면서 시장이 막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보면은 언제부터요? 3월 달부터 100이 넘어갔죠. 자, 이때 투자를 했다면, 우리가 3월 달에 투자했다면 상당히 2013년도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겠죠. 바로 이것이 CSI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자고. 지금 현재 2022년 1월 달에 100이었다가요. 2022년 4월 달에 114였어요. 이때 이제 대통령 취임식도 하고 막 그랬죠. 그때 이제 기대감이 최고조로 높았어요. 이제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부터 하락을 계속해서 2022년 11월, 12월 달 12월 달은 62였어요. 2022년 12월. 제가 2023년 1월부터 변곡점이 생긴다. 23년 1월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2023년도가 되니까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 추세가 이렇게 계속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100이 안 됐더라도 이 흐름이 중요해요. 이 흐름이 이 지금 CSI 지수,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 6월 달이 되니까 100이 됐어요. 2023년 지난해요. 6월 달. 우리 요게 흐름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62, 61, 60에서 올라가네. 추세가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고 요 구간에다가 만약에 요 구간 안에 샀으면은 이익을 많이 냈겠죠.
자, 그러다가 110이 돼서 10월달, 9월달에 피크를 치다가 계속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달에 92를 찍었어요. 이 110에서 92까지 푹 떨어졌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24년 올해 1월달이 2월달도 92였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여기서부터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4월달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0일이 됐습니다. 다음 달은요, 더 넘어가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예요. 파는 사람만 팔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양쪽 다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나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은 언제 늘어나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요,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탄이에요. 거래량. 왜냐면은 다들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뭐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 싼 매물이, 시세는 지금 현재 6억인데 6억짜리 매물이 10개 있었어. 10개. 매매가 6억. 근데 20평대가 6억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게 10개가 다 팔리게 되면 그 다음에 팔려고 나오는 거는 더 싸게 나와요? 비싸게 나와요? 비싸게 나오죠. 그러면 한 6억 5천 이렇게 올려서 나오죠. 그래서 저가의 매물이 계속 빨리빨리 소진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인 기본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는 언제?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면 어때요? 집주인들이 막 이렇게 내놓죠. 물건을 내놓게 되면은 그것을 막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 그 물건만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뀔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좋게 바뀌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아직도 하락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매월 평균 5, 6천 건 이상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뭐 5, 6천은 고사하고 4천 건도 못 넘어가는데 하락장이지 이게 어떻게 상승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을 읽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시장을 읽는 힘은 뭐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그 흐름을 따라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상승 흐름, 이게 여기가 꼭대기야. 여기가 꼭대기지만 이게 이렇게 하락하던 게 이렇게 살살 올라간다고 치면 이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면은요, 이 꼭대기 안 오더라도 여기서 가격이 이미 올라 있어요. 꼭대기 가면 어떻게 돼요? 꼭대기 가면은 주택 거래량이 만약에 5, 6천 건, 그리고 심하면은 우리가 한 달에 서울에 15,000건도 거래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가격은 다 올라 있다는 거죠. 그때 투자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건 전문가 아니잖아요. 예. 자, 주택 거래량이 정상 거래량이 됐을 때 가격은 급등해서 우리는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상승 추세로 가느냐, 하락 추세로 가느냐,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미 가격이 다 올라서 정상 가격으로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데, 이제 시장이 정상 거래량이 정상으로 돌아왔네? 이제 투자하자? 때는 늦었어. 때는 늦으리.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죠. 제가 올해 시장의 화두는 거래량과 전세가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어떻게 기억들 나십니까? 전세가는 왜 올라요? 당연히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신규 공급 부족이다. 지금 신규 물량이 공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이 최악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요. 올해도 부족하고 내년 후년 최소한도 2030년도까지는 서울의 공급 물량은 계속 부족하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예요? 전세가 왜 올라요? 신규 물량이 아시다시피 착공 물량, 올해 분양 물량, 입주 물량 올해가 최대로 감소하는 해인데 이런 최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신규 공급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을 뭐 안전진단을 뭐 면제하느니 뭐 땡겨서
영양평가, 뭐 각종 영양평가들을 갖다가 뭐 하나로 통합해서 하느니 이런 것들을 내놓지만은 그렇게 말같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 부족하고, 그리고 기존 물량들은 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늘려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 신규 공급도 부족하고 현재에 있는 것도 공급 부족하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사서 세를 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는 투기권, 지난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다주택 이 투기꾼들과의 싸움, 다주택자들 어떻게 좀 때려잡자. 근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의 훌륭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이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규제로 인해서 주택의 늘려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는 사실이죠. 자, 전세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자, 전세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 갱신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딴 데로 이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르니까 그냥 좀 더 주고 거기서 어쨌든 4년을 거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시중 전세 매물 감소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매물이 지금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 수요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된다. 왜냐하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전세 끼고 우리가 무슨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거주했던 분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 이때가 전세가가 안정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결국 올해 하반기에 이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에서 여당이 졌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 해결하기 위한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완화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계속 지정될 겁니다. 계속. 현 정부의 임기 내내 계속 지정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도 많이 지정해놨잖아요.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뭐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기존 공공재개발 일부, 뭐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해놨지만은 모든 지역이 진행될 것인지는 정말 물음표가 붙습니다.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다 무슨 모아타운, 어디 외곽에 모아타운 이런 데 들어가 좋은 투자 금액 적게 들어가니까 뭐 1억 정도 들어가니까 들어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정은 많이 해놨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인 그런 의지와 사업성이 없다면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확실히 진행될 것은 어디입니까? 자, 이것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 오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지 가치가 사업성을 담보합니다. 자, 양극화 상황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수도권, 이 경기도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지방은 또 사정이 다르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그 디커플링은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서울과 이 경기 지역과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 물량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양극화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제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입지 가치를 봐서 여기서 사업성이 좋은 데들, 이런 데들만 진행이 된다. 그럼 그런 사업성이 좋고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 갈 것이냐. 정말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5월 8일 세미나 안내요. 사업성과 입지 가치 좋은 서울투자처 공개하는 그런 시간들 준비했습니다. 자, 현명한 자라면 찾아낸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베이컨의 얘기죠. 항상 그래요. 이 부동산 공부만 하러 많이 다니시는 분들 많죠. 박사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부동산은요, 어느 정도 하면 실행에 옮겨야 돼요.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 뭐예요? 다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공부하느라고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명이면은 한 7명 정도는, 7, 8명 정도는 계속 그렇게 타이밍을 놓쳐서 아, 그때 해야 될 걸,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분들이 매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부동산 DJ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